선생님, 혹시 제가 암에 걸리면? 이 두려운 질문, 다들 마음속에 한 번쯤은 품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의 그림자 뒤에는 그래서 치료비는 도대체 얼마나 나올까? 라는 더 차갑고 현실적인 걱정이 바짝 따라붙습니다. 우리는 막연히 생각합니다. 건강보험이 있으니 괜찮겠지? 그래도 암보험 하나쯤은 들어뒀으니 어떻게든 되겠지. 라고 말입니다. 오늘 저는 괜찮지 않을 수 있다는 조금은 불편한 진실을 정면으로 마주해 보려 합니다. 암 진단 후 별 생각 없이 받아든 병원비 청구서에 3천만 원이라는 숫자가 찍혀 있다면 과연 우리는 담담할 수 있을까요? 만약 우리에게 실손보험이라는 마지막 방패막이 없었다면 그 아찔한 현실을 어떻게 감당해야 할까요? 이것은 더 이상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오늘 우리 모두의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굳게 믿고 있는 첫 번째 안전망은 바로 건강보험의 산정특례 제도입니다. 암 진단을 받으면 급여 항목에 해당하는 치료비의 본인 부담금이 95% 경감되어 5%만 내면 되니 정말 든든한 제도임이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가 애써 외면해 온 구멍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바로 비급여라는 항목입니다. 최신 항암제, 로봇 수술, 새로운 의료기술 같은 것들이죠. 이 비급여 항목에는 산정특례가 전혀 적용되지 않습니다. 발생하는 비용의 100%, 단 한 푼의 예외도 없이 환자 본인이 고스란히 감당해야 합니다. 최근 발표된 한 자료는 이 현실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2023년에 지급된 실손보험금의 무려 64.1%가 바로 이 비급여 항목을 메꾸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우리가 꼬박꼬박 내는 건강보험료와는 별개로 우리의 실손보험료 대부분이 바로 이 비급여 치료비에 거대한 파도를 막아내는 데 쓰이고 있다는 뜻입니다. 같은 암인데 병원비가 어떻게 10배나 차이 날 수 있나요? 50대 주부 이선자 씨는 갑상선암 진단을 받고 의사 앞에서 망연자실했습니다. 의사는 두 가지 선택지를 제시했습니다. 전통적인 절개 수술은 본인 부담금이 100만 원에서 200만 원 남짓? 하지만 목에 남을 흉터가 마음에 걸렸던 이선자 씨에게 의사는 로봇 수술이라는 또 다른 방법을 제안했습니다. 흉터가 거의 남지 않아 미용상 만족도가 높다는 설명이었습니다. 문제는 비용이었습니다. 로봇 수술은 비급여 항목이라 1,000만 원이 훌쩍 넘는 비용 전부를 환자가 부담해야 했습니다. 흉터를 평생 안고 살 것인가, 아니면 모아두었던 비상금을 깨서 흉터를 지울 것인가. 이선자 씨는 수술대 위가 아니라 진료실 책상 앞에서 가장 아찔하고 현실적인 선택의 기로에 서야만 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셨을 것 같나요? 힘겨운 항암 치료와 수술이 끝나면 모든 게 끝날 줄 알았지만 진짜 전쟁은 그때부터 시작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50대 후반의 박동진 씨는 대장암 수술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회복을 위해 요양병원에 입원했습니다. 하지만 매달 날아오는 병원비 고지서는 그의 예상을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입원비 자체는 부담이 크지 않았지만 떨어진 기력을 보충하기 위한 영양주사, 굳은 몸을 풀기 위한 도수치료 등이 모두 비급여 항목으로 쌓여 월 수백만 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한 겁니다. 한 언론의 취재에 따르면 실제로 한 유방암 환자는 요양병원에서 3개월간 1,300만 원을, 혈액암 환자는 1년간 3천만 원이 넘는 의료비를 지출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암 치료는 병원 문을 나선다고 끝나는 게 아니구나. 박동진 씨는 회복의 기쁨을 누릴 새도 없이 또 다른 경제적 현실과 싸워야 했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치료 방식 선택에 따른 비급여 문제와 치료 이후에 발생하는 요양 비용의 함정을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우리가 가진 믿음의 근간을 뒤흔들 만큼 더 충격적일 수 있습니다. 암보험금으로 2억 원을 받았는데 실제 청구된 치료비는 4억 원이었습니다. 믿기 힘드시겠지만 한 방송사 보도를 통해 알려진 실제 사례입니다. 원인은 바로 우리가 희망이라고 믿었던 최신 치료법의 명암 때문이었습니다. 표적항암제, 면역항암제, 그리고 최근 꿈의 암치료기라 불리는 중입자 치료 같은 것들 말입니다. 이런 고가의 신약과 신기술은
기존 치료법에 비해 효과는 좋지만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특정 표적 항암제는 1회 투약 비용이 500만 원에 달하고 중입자 치료는 1회에 5천만 원이 넘는 엄청난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더 나은 치료 효과를 기대하며 비급여 치료를 선택했지만 그 결과가 가족의 경제적 파산으로 이어진다면 이보다 더 비극적인 상황은 없을 겁니다. 상황이 이런데 우리가 기댈 실손보험의 미래는 과연 안전할까요? 안타깝게도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2023년 실손보험의 적자 규모는 무려 1조 9,738억 원에 달합니다. 일부의 과잉 진료와 통제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의 증가는 결국 전체 가입자의 보험료 인상이라는 폭탄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마치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처럼 성실하게 보험료를 내는 우리 같은 대다수 가입자의 부담만 앞으로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다는 명백한 경고등이 켜진 셈입니다. 이런 막막한 현실 앞에서 좌절만 하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불안을 구체적인 행동으로 바꿔야만 합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명확하고 현실적인 3가지 행동 지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지금 당장 서랍 속에 잠자고 있는 내 보험증권을 꺼내 보십시오. 내가 가입한 실손보험이 언제 가입한 몇 세대 상품인지, 비급여 항목의 자기부담금은 몇 %인지, 통원치료 한도와 입원치료 한도는 각각 얼마인지 정확히 알고 계셔야 합니다. 잘 모르시겠다면 망설이지 말고 보험사에 전화해서라도 확인해야 합니다. 내가 가진 무기가 무엇인지 알아야 전쟁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둘째, 의사에게 이거 비급여인가요? 라고 질문하는 용기를 가지십시오. 의사가 새로운 치료법을 권할 때 주눅 들지 말고 당당하게 물어보셔야 합니다. 선생님, 그 치료는 비급여 항목인가요? 만약 그렇다면 대체할 수 있는 급여 치료는 없나요? 각 치료의 장단점과 예상 비용은 대략 얼마 정도 차이가 날까요? 이것은 환자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나의 권리이자 내 가정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의무입니다. 셋째, 암 진단비와 치료비의 역할을 구분해서 준비해야 합니다. 흔히 가입하는 암보험의 진단비는 암 진단 시 일시금으로 받아 급한 생활비나 간병비 등으로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돈입니다. 하지만 수천만 원을 넘나드는 고액의 비급여 치료가 길어질 경우를 대비하는 것은 실손보험의 영역입니다. 두 보험의 목적과 쓰임새를 정확히 이해하고 내 상황에 맞게 균형을 맞추는 지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무거운 돌덩이 하나를 얹은 것처럼 느껴지실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애써 외면한다고 해서 길 위의 돌부리가 저절로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암 치료 과정에서 겪는 가장 큰 고통은 때로는 질병 그 자체가 아니라 돈 때문에 최선의 치료를 포기해야만 하는 그 절망감과 무력감일 수 있습니다. 미리 알고 한 번 더 점검하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가는 것만이 나와 내 소중한 가족을 지킬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이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막연한 걱정은 행동을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속 불안감을 구체적인 행동으로 바꾸는 작은 시작점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비슷한 고민이나 경험이 있으시다면 댓글을 통해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 큰 위로와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